여러분 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보험가입 금액 산출 및 보험료 산출 이 파트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로는 125쪽이네요. 125쪽 이제 수발을 하게 될 거고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 한번 점검을 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이 정해졌으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확량 감소 보장 방식에서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수확량 감소 보장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죠. 50에서 100%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고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세.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보험의 목적물, 즉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음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한 주당 가격을 의미하죠. 그리고 과실의 경우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混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벼 쪽이죠. 이제 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벼는 보험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표준 가격이란 용어를 지금 써줘 보죠. 그러면은 이 표준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표준 가격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지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민간 RPG 지수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RPG 지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벼의 표준 가격이 나오니까 이 표준 가격이 나온 거 가지고 가입 수확량 적용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버섯 4개 종류 있죠.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생산비 보장이죠. 생산비 보장인데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입니다. 그래서 버섯 가액의 50에서 100%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이걸 다 재배하는 농가가 있을 거고 계약자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생산비 가액이 가장 높은 걸 택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연근별 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입니다. 그래서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연금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금별로 차등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 나오네요.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한 동 단위로 설정하며 산정된 제조달 기준 가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데
10% 단위로 한다.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할 가액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최소 보험 가입 단위가 제주도할 기준 가액에서 90에서 130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80에서 130%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농구, 축구, 뭐, 우리가 이래가지고 90%다. 이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 꽤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조, 갱량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이런 것들은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서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입 곱하기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자, 그냥 이거는 우리 문제 보면서 재학습한다고 생각하고 아래 저기 비고란에 나와 있는 거 가와 나 제조달 가액은 보험의 목적과 동질 동행의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그렇게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신가죠, 신가. 그 다음 감가상각률이라는 거는 설치 장비나 시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비율 이게 감가상각률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원가액 금액 결정이 비가림 시설의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입니다. 산정된 금액의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험가입 금액이 위에서 저러한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으면은 보험료율,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할인 할증은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과수사종하고 벼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고 또 이게 계약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보험료 계산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 보험료율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보험가입 금액이 제일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주계약,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비어 같은 경우도 다 보험가입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과수사종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다.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지금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이 영업료율은 우리 영업보험료가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업료율 자체는 전체 순보험료율하고 부가보험료율 구분해서 제시가 될 텐데 만약에 통으로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0%다. 10%다. 그 중에 80%가 순보험료율이고 20%가 부가보험료율이다. 그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 10%를 8%하고 2%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 나중에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어,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무보장하고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한정보장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저가 종료 이전에 종합으로 보장을 받지 않고 너는 5종 한정만 보장을 받겠다. 그렇게 할 경우 보험 가입 금액하고 우리 보험료 결정할 때 이 부분을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장 같은 경우는 그 가을동상의 부부장, 그 다음에 일소피해 부부장, 이런 부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할인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최근 5개년 그 보험금 깨를 최근 5개년 그 순보험료의 깨로 나누어서 그 가수원이 얼마만큼 손해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 가지고 할인 대상이 되든지 할증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될 거고, 할증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할인, 할증, 이런 게 최대 할인 폭이 마이너스 30이죠. 그 다음에 최대 할증이 50%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 뭐 방충망, 뭐 방조망,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제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인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에 들어갈 계산식에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 이 계산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과수사종하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적용되는 적용보험료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보험료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철저하게 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벼 같은 경우는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에다가 그렇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들어가는 거 위에 가수사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배하는 만큼 그 할증률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직파 재배, 그 모내기 해가지고 이항하는 그런 게 아닌 직파 재배 농지 같은 경우는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험료율 적용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주계약별, 특약별로 지역별로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은 보험료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낮다. 그리고 지금 산출하는 지역 단위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 이런 게 원칙인데 2022년에는 사과 배 품목을 대상으로요. 통계 신뢰도를 충족하는 읍면의 경우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하고 할증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거 손해율,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별 할인,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아래쪽에 표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작물 방제시설 할인 이 내용도
결국 표를 보면서 우리가 가볍게 훑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최근 5개년 내용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손해율은 우리가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타간 집은 손해율이 높을 거고 그 다음 보험금을 많이 안 타간 집은 손해율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율이 30% 미만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30%돼 있잖아요. 결국은 리미트가 30% 할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해율 500% 이상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플러스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외우기는 쉽잖아요. 30% 미만이니까 마이너스 30, 500% 이상이니까 5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바짝물 방제 시설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짝물 방제 시설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고 아예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1점짜리 내지는 종합해서 5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아예 우리가 지능적으로 학습을 하자는 거죠. 지금 눈에 확 띄는 게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그 5%, 5555 이렇게 지가잖아요. 그러면 얘 브로콜리하고 양배추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죠? 방조망,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 그 다음에 관수시설, 그 다음에 경험기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콜리, 양배추는 이 네 개, 이 네 개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네. 그러면 이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경우는 20%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자가 또 노릴 수 있는 것은 관수시설. 관수시설 할인이 적용되는 짝물 품목 5개 이상을 써라. 뭐 이렇게 하겠죠. 5개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인삼, 고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봉, 양배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전기시설, 그러니까 전기철책이나 전기 울타리 할인되는 품목도 4개 써라. 이렇게 하면은 브로콜리, 옥수수, 콩, 양배추 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각자가 이제 촉이 올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학습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기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 양배추죠. 브로콜리, 양배추. 그래서 어떠한 유행의 어떤 5점짜리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수 방제 시설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까지는 종합위험 방식 해가지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과수 11종하고 그 이제 오봉무감의 그 어떤 귤 쪽이 눈에 확 띕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실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표 보는 방법만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저까지는 종합형 방식 사갑의 단감 뜰번감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지주나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단감 뜰번감 이런 것들이 지주시설 쪽에서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풍림, 그 다음에 방풍망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 한 5%, 뭐 또 측면 전부 설치한 경우 10%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만 보고 방충망이 저- 좀 단위가 높습니다. 그죠? 방충망 20, 방조망 5, 방상팬 20, 미세살수 장치, 서리방주용 미세살수 장치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이건 외워야 될 성질도 아니고요. 또 이걸 문제 출제를 뭐 이거 가지고 할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제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개 이상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그 다음에 최대 할인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그죠? 그 다음에 방조망하고 방충망은 가수원의 위와 측면 전체를 덮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감귤, 하우스 감귤의 경우 방제시설 할인 적용 기준이 우리 위에 있는 표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유의해서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그 방제시설 뭡니까 이건 세부적인 적용 대상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2023년도 시험 같은 경우 아예 뭐 지금 보면은 방풍망하고 방충망, 망목 네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가로쳐 놓고 뭐 6에서 10m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이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상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에 참 가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사람들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건지 참 수준 낮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도 기중하게 1점을 수험생이 어떤 변별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것에 그 가로를 쳐가지고 문제 낸 거는 참 그 출제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또 이게 두 번, 세 번 출제되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벌레 막으려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뭐 방조망 같은 경우는 뭐 새가 날아들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다 이런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 위에 방제시설 할인 적용되는 표를 보려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개괄적으로 일단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 본격적인 학습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메모를 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기태였습니다.